자, 두 번째 물건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여기부터. 왜요? 소유자 아시는 분이에요? 예, 여기 우선은 강서구 빌라 나오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인천 미추홀구와 강서구 빌라 나오면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번에 나왔을 때 그 네. 화곡동에 빌라를 2천만 원에 개 타셨다고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분이. 그래서 네네. 와, 그쪽에 금싸라기가 많구나. 그렇죠. 그쪽에 아무래도 다세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그만큼 틈이 많기 때문에 전세 사기도 많은 곳이에요. 어머. 그래서 우선은 소유자분 진땡땡 하니까 이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요? 대한민국 임대업자로 한때 1등 하시던. 그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그 물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네, 밝혀진 것만 600채고 제가 알기론 그 PD수첩인가요? 거기 방송을 타셨던 분이죠. 네. 진짜요? 유명한 사람이네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볼게요. 여기에 있는 감정가와 네. 최저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권리분석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조금 전에 해봤으니까 네. 저희가 최선순위 일자를 기억하자고요. 20년 1월 17일. 네. 그러면 등기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 1월 17일에 네. 말소기준 등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포함해서 나머진 소멸이니까 네. 권리분석상의 하자가 없죠. 그렇죠? 다 네. 소멸이에요. 네. 근데 소멸되는 걸 보니까 20년 8월 5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6억 6천을 또 압류했네요. 아마 일부만 가압류하신 것 같은데 여기 1억 9,300만 원짜리 물건에 16억을 가압류를 하셨어요. 이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우선은 본인 소유의 상대방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는 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가압류가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 많이 해서 드셨다는. 네, 그럼요. 네, 그런 얘기겠죠. 자, 우리의 말소기준 등기는 20년 1월 17일이었으니까 임차인 권리 분석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말소기준 등기가 20년 1월 17일인데 네. 임차인분 전입을 언제 왔죠? 18년 8월 28일 날. 훨씬 전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으시죠. 이분도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보증금이 1억 9,5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억 7천에 사시고 같은 해네요. 8년 3월에 1억 7천에 사셨는데 전세를 1억 9,500에. 저게 돼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빌라를 매각하려고 그러면은 빌라가 시세가 없기 때문에 막상 팔려고 그러면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는 거고 이걸 공인중개사분이 최대한 작업을 해서 싸게 사주시죠. 거래가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전세는 최대한 비싸게 맞춰달라고 작업을 부탁드리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현상도 일반인 분들이 네. 아파트는 소유하고 싶은데 빌라는 잠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잠깐 거주 목적으로 있지 이거를 굳이 투자 목적으로는 갖질 않아요. 빌라는 노후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소유하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런데 내가 살 곳은 없는 거야, 이 가격에.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를 주고 들어가 버리는 그럼 거죠. 너무 충격적이다. 매매 가격보다 보증금이 네.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초보가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압류 일자보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 전에 임차인 보증금 금액이 그 감정가보다 별 차이가 없거나 높거나 하면 그냥 아예 그냥 안 보고 넘긴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만 해도 조금 많이 걸러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또 해도 안 될 게 투자 목적이시기 때문에 네. 이 임대차 계약이 허위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사람이 임대차 가족관계, 부부관계라든가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땐 오히려 그런 물건이 저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게 허위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거 허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1억 9,500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대요. 네. 그런데 이분이 1억을 미리 받았어. 아니면 감액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는 1억 9,500인데 실제 남은 거는 1억밖에 없어. 저분이 받을 권리는 1억밖에 없겠죠. 인수할 금액은. 그쵸. 그런 것도 서류로 남기나요, 다? 서류로 남기는 경우도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 우선은 정황이 보이면은 파고들어서 저희가 그걸 입증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되는 건데요. 추가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매인 분들이 이 물건을 10회까지 떨어지게 놔두진 않겠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좋은 남자는 일찍 채가듯이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도 네. 일찍 채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시드가 많지 않아서 네. 이 금액에 맞춰서 내가 이거를 2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2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온 네, 건데. 그렇죠. 옆에 계시니까 차마 막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건 좀 지양하시고 네, 경매 본질에서 접근하셔야 맞다. 그러면 빌라는 위험의 소지가 많으니 아파트를 더 공략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지금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아파트의 출구가 뭐가 있죠? 출구가요? 네. 비상구?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뭐가 있죠? 아, 예. 괜찮으세요? 멘붕이 와가지고, 예. 자꾸 몸을 뒤로 빼시는데 괜찮아요? 네네. 자꾸 가지 마세요. 아파트를 지은 이유는 주택이잖아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거주가 목적인데 거주가 목적인 부동산 목적물을 가지고 수익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거주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거주하면 되죠. 월세 수익. 월세 수익도 수익이죠. 네. 그런데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수익형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수익을 내면 되지 아파트에서 수익형으로 만든다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럼 저처럼 초보가 경매할 때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땅 이렇게 있으면 뭐가 가장 접근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게 좋죠. 아는 게 없어요. 아파트 두 번째 무너지네요. 아는 게 없는데 그럼 네. 뭘? 아파트 빌라가 접근은 쉽죠. 접근은 쉬운데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를 보여주셨는데 네. 두 개가 다 적합하지 않잖아요. 네.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주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찾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주거를 하기 더 편하게 만들면 돼요. 취득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줘라. 뭐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주거를 하기 편하게 한다고 하는 건 주변에 뭐 역세권이 들어온다든가 내 역량이 아닌 외부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 물건들을 공략하는 것도 개발 계획이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그렇죠. 주택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수익형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주택을 편하게 만들면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초보자들은 좀 상가는 하지 말고. 아니요. 상가도 좋습니다. 상가도 좋고 아파트도 좋은데 접근 방식을 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지금 이제 빌라 이렇게 저한테 두 개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소액으로 사서 많이 비싸게 팔고자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2억짜리인데 2천까지 떨어졌어. 이건 진짜 대박을 꿈꾸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접근은 힘들고. 아니 네. 친구가 네. 분양을 받았어요.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조그만 상가를 받았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 상가는 권리금도 없고. 네. 근데 그 친구는 부동산 하는 친구인데 경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위험도 높고 시간 낭비다. 돈 날릴 네. 수도 있다. 그냥 새로 지은 그런 상가를 분양을 받아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가 왜 경매예요? 다툴 경자에 오. 매매할 매자거든요. 다퉈서 다투서 받는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죠. 경매에 진입장벽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매는 수익이 더 되는 거고요. 경매가 안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경매는 사회 순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못 받은 돈을 가장 많이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내가 비싸게 써서 낙찰자가 됐으니까 채권자는 피해를 많이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제가 다현 씨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네. 제가 안 갚아요.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재산에 압류를 하고 경매를 넣어서 네.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다현 씨가 1억을 빌려줬어요. 네. 그런데 낙찰이 7천만 원에 되면 다현 씨는 7천만 원밖에 못 가져가죠. 그치. 그런데 누가 1억을 써줬어요. 다현 씨가 1억을 다 회수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가를 새로 받는 상가가 더 낫지 않냐. 경매의 매력이 뭐냐 이거죠. 새로 받아서 살 이유가 없죠. 나만 이 가치를 알아본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상가로선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권리 관계가 없어져요. 상가는 기존에 거기서 영업하던 사람한테 내가 이 상가를 살 거야. 그러면은 그 상가의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경매는 그런 권리를 없애버려요. 아 진짜요? 네네. 굉장히 잘 되는 디저트 가게가 있었어요. 이게 경매로 만약 나오게 되면 디저트 가게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 안쓰럽다. 그러니까 임차인분도 들어가실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임차인 권리 분석하시면서 느꼈잖아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앞서면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경매로 낙찰받아도 그분은 우리가 인수해야 되고 그분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권리 분석만 잘하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분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경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프면서 좋은 것 같아요. 망하신 분들 돈을 좀 싸게 갖고 나는 행복한 거잖아요. 글쎄요. 행복하다기보다 방금 이야기했던 처럼 사회 순기능, 채권자의 권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매라는 제도가 없게 되면은 돌지가 않고 동맥경화처럼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채권을 회수 못하는 거고 이 부동산도 어떻게 못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치고 다니겠죠. 너도 돈 빌려줘, 너도 돈 빌려줘 이러겠죠. 그 자기는 잘 살고. 3, 4천으로 그럼 전 뭘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자그를 통해서 다현 씨하고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경매 사이트라도 좀 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보는데 뭐 위주로 좀 볼까요? 다현 씨가 보고 싶은 거 위주로 보세요. 제가 이야기해드린 체크 포인트만 가지고 네. 조금 다르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권리 분석보다 이 빌라의 위치하고 이게 가치가 있나? 빌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찾고 그 다음 권리 분석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그 부동산 뽑아 오시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다현 씨가 그거는 이제 천천히 알아가셔야죠. 다현 씨가 살고 싶은 빌라니까 주거 목적이잖아요. 다현 씨가 살고 싶은가? 별로. 별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빌라를 뽑아 오셔야죠. 상가 확 땡겨요. 확 땡겨요? 네. 상가도 땡기는 거 한번 골라보시고 어... 여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접근 방법이 내가 살던 동네 네. 아니면 뭐 내 고향, 전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네. 아니면 평택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무조건 역 근처 찾는 분들도 있고. 뭐가 더 좋을까요? 그건 개인이 하면서 개인의 노하우로 하나씩 알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운전면허 하듯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시면 운전 어디부터 제일 먼저 하셨어요? 저요? 저 주차장. 주차장, 그 다음에 네. 어디 있는 주차장? 평택에 있는 주차장. 네네. 주차장 해보고 그 다음에 팔당댐 갔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내가 아는 곳 위주부터 알아야 운전이 조금 더 자신이 있죠. 부동산도 내가 아는 곳 위주로 조금씩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내 활동 범위, 내가 점심을 자주 먹는 곳, 내가 저녁에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는 곳, 이런 데 물건 나온 건 없나? 라고 보시는 거죠. 아, 이런 물건이 있구나. 네. 예, 어떻게 그럼 난 이걸 접근하면 좋을까? 나라면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보니까 아쉬웠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하고 수익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물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궁금하긴 해요. 몇 개의 부동산 얼마나 있으세요, 대표님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세금도 많이 내시겠다. 네, 이번에 많이 냅니다. 그럼 경매로 가장 크게 벌었던 게 어느 정도 버셨어요? 경매로 한 건당요? 네. 솔직히 대답을 해야 되죠? 네. 한 건에 해서는 한 80억? 조금 안 되게? 우와! 80억? 네네. 진짜요? 80억? 네. 우와, 엄청 부자시네.